여러분은 어젯밤 어떤 자세로 잠이 들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잠이 단순히 피곤함을 풀고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청소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자는지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운명 같은 병이 아닙니다. 뇌 속에 쌓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 때문에 서서히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만들어지고 우리가 자는 동안 정리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 이야기처럼 어려운 전문 용어를 늘어놓기보다는 일상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뇌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자는 동안 우리의 자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뇌 청소 습관에 대해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뇌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억하고 잊고 다시 떠올리는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돌아갈 때 배기가스가 나오듯 뇌도 활동을 하면 할수록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쉽게 말하면 뇌세포가 일을 하다가 남기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쓰레기는 제때 치우지 않으면 쌓이고 썩고 냄새가 나고 주변까지 망가뜨리죠. 뇌도 똑같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조금씩 쌓일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40대, 50대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가 수년 수십 년 동안 계속 쌓이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문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제 먹은 반찬이 잘 기억나지 않고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순간 깜빡하는 정도로 지나갑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뇌 안에서는 이미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조금씩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해마가 약해지면 최근 기억이 흐려지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성격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도 영향을 받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판단이 느려지고 예전과 달리 성격이 둔해지거나 반대로 예민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까지 영향을 받으면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지 않고 입에서 단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가 치매라고 부르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증상이 눈에 띄기 시작했을 때는 뇌 속에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오랜 시간 쌓여 있고 뇌세포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약을 먹거나 치료를 시작해도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뇌에는 스스로를 청소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글림프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뇌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하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의 다른 장기에는 림프관이라는 배수 시스템이 있어서 노폐물을 직접 걷어내지만 뇌에는 이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뇌가 어떻게 쓰레기를 치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액체가 뇌 속을 흐르며 청소를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면 뇌세포가 약간 수축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넓어지고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 물길처럼 흘러들어가 노폐물들을 쓸어 담아 정맥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뇌 청소입니다. 깨어 있을 때는 계속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자는 동안에는 그 쓰레기를 씻어낸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무 때나 이 청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깊은 잠을 잘 때 특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체 수면 중에서도 가장 깊은 단계라고 알려진 깊은 수면 구간에서 뇌세포 수축과 뇌척수액 순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 뇌를 강력하게 씻어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자고 있는 것 같지만 뇌 안에서는 대청소가 한창인 셈입니다. 잠을 많이 잤다고 해서 무조건 뇌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7시간, 8시간을 자도 대부분 뒤척이거나 얕은 잠만 반복했다면 뇌 청소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5시간, 6시간을 자더라도 깊은 잠을 오래 유지했다면 뇌 속은 훨씬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수면의 길이가 아니라 수면의 질입니다. 그럼 무엇이 깊은 잠을 방해하고 뇌 청소를 막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그냥 편하면 되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 자세에 따라 뇌척 수액의 흐름과 노폐물 배출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는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익숙하지만 뇌척 수액이 순환하는 통로에 중력 방향이 맞지 않아 흐름이 느려지고 특정 부위에 정체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 이틀은 티가 나지 않지만 평생 그 자세로 자면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배치를 떠올려 보면 간은 오른쪽에 크게 자리하고 있고 위장은 왼쪽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자면 간과 위장에 더 큰 압박이 가고 복부 혈류와 림프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소화가 덜 되고 몸 전체의 순환 균형이 깨지면 깊은 잠 단계로 진입하는데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순환 기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 별 문제가 없던 자세도 60대 이후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뇌 청소 시스템과 전신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뇌척 수액이 중력 방향과 뇌 구조의 모양에 따라 더 자연스럽게 흘러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씻어내기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위장이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웠을 때 음식물과 위산이 상대적으로 편안한 방향으로 자리하게 되고 소화와 림프 순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과 폐에 걸리는 압박도 비교적 적어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맥박이 안정되면 몸 전체가 이완되기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여러 요소가 겹쳐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뇌와 몸이 동시에 편안함을 느끼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 결과 뇌 청소 효율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쪽으로 눕느냐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베개의 높이, 목과 척추의 각도, 팔과 다리의 위치, 방의 온도와 조도, 저녁에 먹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모두 함께 작용해 수면의 질을 만듭니다. 다만 우리가 하루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잠자리에서 조금 더 뇌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당장 어떤 것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우선 잠자는 자세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천장을 보고 자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느꼈다면 하루 이틀만이라도 왼쪽으로 옆으로 누워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몸이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습관은 항상 약간의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느낌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다가 자꾸 자세가 돌아와 버리는 것이 걱정된다면 긴 베개나 바디필로우를 등 뒤에 두고 왼쪽으로 몸을 기대듯 누운 뒤 잠에 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등을 지지해주는 물체가 하나 있으면 무의식 중에 뒤로 돌아 눕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앞으로 꺾이게 하고 너무 낮은 베개는 목과 척추를 일직선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귀와 어깨가 자연스럽게 일직선에 가깝게 놓이는 높이를 찾는 것입니다. 만약 거울이 있다면 옆에서 누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목이 꺾여 있지 않은지 어깨가 심하게 눌려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을 돕는 음식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은 피하고 취침 3시간 전에는 큰 식사를 마치되 공복이 너무 길어 불편하다면 가볍게 뇌를 돕는 식품들을 조금 곁들이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보카도와 호두 같은 견과류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환경을 돕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 아보카도, 소량과 호두 몇 알을 가볍게 먹는 습관은 과식이 아니라면 부담이 적으면서도 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타트 체리 주스처럼
자연 상태에서 얻은 성분들 중 일부는 수면과 관련된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물론 특정 식품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를 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제품을 조금씩 시도해보고 본인에게 맞는지 느껴보는 정도의 접근은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해 온 수면 루틴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따뜻한 우유를 천천히 마시면 몸이 조금씩 이완되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루틴들을 무리 없이 조합해 자신에게 맞는 저녁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배를 채우면 소화기관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해서 뇌가 깊은 수면에 들어갈 여유가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물이나 가벼운 음료 정도만 마시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프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고 더 깊고 개운한 잠을 통해 그 보상을 돌려줍니다. 잠자리 환경도 뇌 청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방 온도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운 방은 몸이 열을 식히느라 계속 뒤척이게 만들고 너무 추운 방은 근육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조명은 가능하면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미한 수면 등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빛을 최소화하는 것이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과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잠 신호를 늦추고 수면 리듬을 흔듭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영상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보는 것 역시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어 잠에 들어가는 시간을 늦추고 잠의 깊이를 얕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지도 수면의 질과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습관 만들기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습관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처음 일주일은 뒤척이고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새로 만든 루틴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습관은 처음부터 편안하지 않습니다. 몸과 뇌가 새로운 패턴을 익히기 위해 잠깐의 저항을 보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버티기 수월해집니다. 대략 20일 정도 한 가지 습관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점점 새로운 기본값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했던 행동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자동 행동처럼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면 적어도 3주 정도는 스스로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연습, 스마트폰을 일찍 끄는 습관,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당기는 실험 등은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 요소가 함께 쌓이면 뇌에게 꽤 큰 차이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자는 방법과 저녁 루틴만 바꿨을 뿐인데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던 사람이 중간에 덜 깨고 깊게 잤다고 말하기도 하고 자꾸 잊어버리던 사소한 기억들이 조금씩 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모두 과학 실험에서 측정된 숫자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몸과 뇌는 솔직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 작은 변화라도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어도 뇌를 돕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 식사 시간 하나, 스마트폰을 끄는 시간 하나가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다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의학적 치료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도와주는 보조적인 습관들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 편하게 느끼는 자세가 다를 수 있고,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장질환,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어떤 자세가 더 적합한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잠을 대충 넘기지 말 것, 수면을 사치가 아니라 뇌 청소 시간으로 바라볼 것, 잠드는 환경을 정리해 줄 것,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 것. 오늘 밤에도 우리는 어제처럼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다짐 하나만 더 얹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더 뇌가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자보자. 왼쪽으로 누워보고,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끄고, 저녁을 조금 가볍게 먹어보자. 이렇게 시작된 작은 선택들이 모여 10년 뒤에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치매를 완벽히 막아내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지만, 속도를 늦추고 뇌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뇌는 생각보다 강하고 동시에 생각보다 섬세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분명히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왼쪽으로 조금 더 기대어 눕는 그 순간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